자, 5주차 4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폴리싱 순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 이렇게 주조체가 나왔을 때 이렇게 커팅 할 수 있는 이 디스크 가지고 커팅을 하시고 아마 이 스프루 쪽에서는 또 이렇게 커팅 자국이 남을 겁니다. 나오면은 또 다음 저걸로 봐서는 여기 휠 보이죠? 스톤 휠. 요걸로 거기 스프루 자리를 너무 이렇게 쏙 들어가도록 폴리싱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자기가 조각을 하고 나서, 웩습을 하고 나서 어떤 모양이더라는 그 모양을 이렇게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해서 이렇게 폴리싱을 하다 보면은 본래 원형이 나옵니다. 있는 대로 이렇게 막 비벼버리면은 모양만 안 나올 뿐더러 모양 이상해집니다. 디스크 자르고, 그 다음에 이 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맨드릴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1차적으로 폴리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스톤 포인트 요 굵은 거 있죠? 요 굵은 거. 스톤 포인트 요 굵은 거 가지고, 폴리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남아있으면은, 요렇게, 가는 작은 요 스톤 포인트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맨드릴 이용해서 이렇게 스톤 휠을 꽂아서 폴리싱을 하시고, 여러분들 스톤 포인트 참 저 묻고 라바 포인트 있죠? 라바 포인트 100번 되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라바 휠을 한 2번 더 되는 게 폴리싱 하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하시는 걸 보면은 스크래치가 많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러버 포인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걸 그렇게 오래 대시는 것보다는 요걸 한두 번 더 대시면은 훨씬 표면이 매끄러워집니다. 매끄러워지고, 요 다음에 하실 게 이제 스톤 포인트 있죠. 스톤 포인트를 라바 포인트를 이용하시고, 그 라바 포인트 다음에 어느 정도가 아니고 거의 완벽하게 됐다 싶을 때 이렇게 스톤 휠을 사용을 해서 루즈를 뭉쳐 가지고 이렇게 광택을 내십시오. 광택을 내시고, 광택을 내시다 보면 아마 이 교환면이 상당히 거칠고 이렇게 루즈가 끄맣게 이렇게 묻어갔을 경우가 생길 겁니다. 아마 그런 경우에는 브러쉬 휠이 있죠. 요걸 이용을 해서 여기 루즈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교환면이 어느 정도 이렇게 깨끗하게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되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저걸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팀을 치시거나 이렇게 하면은 아마 깨끗한 보철물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얻을 수 있고, 또 여러분께 또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보면은 알코올 램프가 있죠. 이 알코올 램프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항시 쓰실 때는 한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채우시고, 이렇게 욕심 많게 많이 이렇게 한 병을 이렇게 가득 채우다 보면은 속에서 열받다 보면 또 이렇게 넘쳐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화재로 연결이 되고 여러분들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항시 3분의 1만 채우시고, 작업을 하시다가 또 모자라면은 다시 보충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도록 하십시오. 하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여기 보면은 꼭지 있죠. 아마 여러분들 이 알코올 램프에 알코올을 다 쓰시고 나면은 이렇게 열심히 조각을 하시다 보면은, 역습을 하시다 보면은 여기에 아마 알코올이 다 돼가지고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심지 부분에 아마 불이 빨갛게 이렇게 심지가 아마 타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부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그 분리를 하셔가지고 열 받으면 이렇게 빠집니다. 빠지는데 이렇게 분리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바깥으로 내십시오. 바깥으로 내고 여기에 있는 불이 붙어 있는 한 절대로 알코올을 부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빼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혹간에 그 사고가 나는 게 보면은 여기 심지가 이렇게 타다 보면은 불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고 알코올을 붓다 보면은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불이 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자체가 그 거의 뭐 군대 갔던 남학생들 아시겠지만서도 수류탄급입니다. 거의 폭탄급입니다. 특히 이렇게 많이 채웠을 경우에는 더 화력이 훨씬 강해집니다. 그냥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리기 때문에 꼭히 그 웩습 작업을 하실 때는 그 반드시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그 주의점에 적을 하시고, 불이 높을 경우에는 이렇게 빼가지고 불이 완전히 꺼지고 난 상태에서 심지를 조절을 하십시오. 높낮이를. 불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살짝 이렇게 보일 정도, 보일 정도로 해서 작업을 하시면은 그 뭐 큰 적이 없습니다. 하고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 조각도를 이렇게 막 불이 굉장히 오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이 굉장히 오래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 조각도 날이 아마 이렇게 검게 이렇게 변해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렇게 검게 변하다 보면은 나중 되면 오래 쓰시다 보면은 이 조각도의 성질을 잊어버립니다. 이 그 조각도 만들어는 이 그 철의 성질을 잊어버립니다. 해서 항상 이렇게 조각도가 발갛게 안 될 때 살짝 올려가지고 조금만 해도 이렇게 그 왁스에 이렇게 데이면은 그냥 녹아내립니다. 굳이 이걸 그렇게 그 벌겋게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성질도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왁스가 타는 경우가 생깁니다. 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꼭히 요즘은 유의를 하십시오. 하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도 그 알코올 램프는 가득 채운다는 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한 3분의 1만 채워가지고 이렇게 작업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꼭 이렇게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보편적으로 요즘 보면 뭐 이 알코올 램프가 뭐 인체에 뭐 유해하다 이래가지고 잘 쓰지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규모라든지 좀 이런데 좀 큰데 이렇게 가보면은 전부 이렇게 가스배관이 도시가스 배관이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 높낮이도 이렇게 토치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높낮이도 이렇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요런 그런 그 또 가스 토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화재에 좀 덜 취약합니다. 덜 취약하지만서도 알코올 램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무섭습니다. 해서 항시 그 웩스업이라든지 이 알코올 램프를 만지시고 할 때는 그 반드시 저 옆에다가 소화기를 두신다든지 이러면은 더욱더 안전한 그런 작업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꼭히 그 알코올 램프에 대한 당부는 여러분들께서 꼭히 숙지를 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라겠고 조금 전에 폴리싱 그 도구에 있어 가지고 사용법에 대해서 이렇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꼭 이렇게 숙지를 하시고 보면은 그 아까 전에 보이는 그 흰 스톤 휠이죠. 그런 거 말고도 또 이렇게 요런 그 초록색 띄는 요런 그 스톤 휠이 나옵니다. 스톤 휠이 나오는데 요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휠 자체가 요건 요렇게 입자가 굵습니다. 굵고 흰 걸로 크라운용으로 이렇게 뭐 파시알 댄츠용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말고 요런 모양으로 되어서 나오는 이런 그 초록색 그 스톤 힐이 있습니다. 요 스톤 힐하고 스톤 포인트 뭐 이렇게 전부 다 나오는데 요것도 이제 크기별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크기별로 이렇게 보시면은
저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크기별로, 굵기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요 이제 흰 거는 그렇게 쓰시고, 아마 실습하실 때도 보면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크라운 브릿지나, 그 다음에 파셜 덴처형이나 이런 거는 대리순대로 흰 거를, 흰 스톤 포인트나 스톤 힐을 사용을 해주시고, 사실은 푸른 게, 이 푸른색이 입자가 가늡니다. 가는데 이게 그만큼의 절삭력이 없겠죠. 절삭력이 해서 이거는 이제 포셀이라든지 이런 그런 아주 보드라운 거 이렇게 폴리싱 할 때 쓰는 그런 소품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조를 하시고, 오늘은 하악 구치부 단일치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만드는 데 있어 준비물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기간이 좀 남았습니다만서도 메모를 해서 주조차 나오고 할 때, 또 폴리싱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여기 실무 과정에 이렇게 보면은 ITI 어바웃먼트를 이용한다고 나왔습니다. 나와 있는데, 요거는 시멘트 유지형 상부 보출물입니다. 시멘트 유지형. 이거 나사형이 아니고 시멘트 타입. 시멘트 말씀드렸죠. 그 단점으로는 이물질이 많이 낀다든가, 시원 쪽에 탈이 생기다든지, 아니면 자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생길 때는 다시 재장착한다는 게 어렵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고, 여기 보면은 플라스틱 코핑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제품은 지금 플라스틱 코핑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 있지를 않아지 싶습니다. 해서 플라스틱 코핑은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웍스업 하기 전에 코핑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말씀드린 듀얼 레진이라든지 이런 게 자가 조금 레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수업을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싱글 크라운용이라고 나오는데, 싱글 크라운용 크라운 전용고 플라스틱 코핑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상부에 이렇게 딸깍 소리 나도록 결합을 시킨다 이러죠. 여기 그림 12-30을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회전형이 아니고 안에 보면은 절벽으로 직각으로 이렇게 깎여 있죠. 여기 이제 비회전용입니다. 회전용이 아닌 단관용으로 이렇게 나오는 플라스틱 캡입니다. 이거는 없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레진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만들면 되고, 보시고 여기 차례대로 그림 12-30, 31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거는 그림에 참조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합시킨 후에 딸깍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확인을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참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대합치하고 교합 관계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실린더의 길이를 조절해야 된다. 실린더 길이. 여기 보시면은 잠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은 교합이 이렇게 맞죠. 교합이 이렇게 맞는데, 요 크라운을 제작하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그 상부 어바트먼트가 이렇게 올라와 있죠. 올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교합을 해보면은 이렇게 살짝 뜨죠. 이렇게 보면은 요게 그 하악 크라운의 교합입니다. 교합. 그러니까 이게 딱 붙어버리면은 크라운 자체에 구멍이 나버리겠죠. 그래서 그 구멍을 안 내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보면 책에 보면은 뭐 미리수로 이렇게 몇 미리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공간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공간 부여를 해서 여기에서 그 역습을 하시면은 아마 이 공간이 충분히 이렇게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 12-32에 보면은 이 플라스틱 코팅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방금 보여드린 대로 그 그림 그 B에 보면은 이 교합면 두께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은 약 1mm 정도의 간격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갖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코팅을 그 여기에 보이시는 이 플라스틱 코팅 자체가 길이가 이렇게 길어버리면은 이 교합면에 간극이 안 나오겠죠. 해서 요걸 길면은 이렇게 올라서 길면은 이렇게 잘라줘서 그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 길이가 그만큼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풀엑스 그게 전부 납형 형성을 해야 됩니다. 풀엑스업을 해야 됩니다. 풀엑스업을 그 상악 단일치 그 임플란트와 동일한 방법입니다. 요거는 지금은 하악을 설명하고 있지만서도 상악이나 하악이나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거의 뭐 유사합니다. 상악하고 하악하고만 다르지. 그러니까 일단 하악을 나중에 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악 모델을 완성하고 난 뒤에 아니면은 궁금하시면은 앞에 상악은 어떻게 가는지 그렇게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풀역습을 해야 됩니다. 풀역습을 해야지만큼은 그 가공치 납형을 이용하여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이미 제작된 그 기공치 납형 중에 그 적당한 것을 골라서 근원심형을 맞추어 본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보면은 뭐 아까 오늘 말씀드린 그 있죠. 요 그 몰드를 이용해서 하시면은 그래도 시간 단축이 가능하겠죠. 참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전기 조각도 또는 통상의 조각도를 뜨겁게 가공치의 치면에 녹인 후에 가공치가 들어갈 부위에 실린더 상면이 인기되도록 해야 된다. 말 참 어렵죠. 그 교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한다는 그 얘기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보면은 이 전기 조각도가 보면은 보이시는가 모르겠다. 여기 전기 조각도 있죠. 여기 전기 조각도 멈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전기 조각도입니다. 전기 조각도고 이 뭐 전기 조각도로 인기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여러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국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국시에 가면은 그 전기 조각도를 안 줍니다. 전기 조각도를 안 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각도를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습성을 거기에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습성에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웩스 있죠. 웩스도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나눠주는 그 왁스 그거만 이렇게 사용하시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그 국가고시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뭐 비싼 웩스 있죠. 보더라고 여러분들 그 웩스하기 편한 그런 웩스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이렇게 보면은 그 성격이 틀립니다. 학교에서 주는 그 웩스하고 그 웩스는 성격이 틀립니다. 하기 때문에 국가고시를 보러 가셨을 때
똑같은 왁스로 연습을 하셔야지만큼은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 당황되고 뭐 이럴 경우도 생기니까 그걸 그렇게 참조를 하십시오. 웩스업은 풀 웩스업을 해야 된다는 그 점도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조각도 또는 웩스 밀링 바를 이용하고 슬리브가 위치한 공간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공간을 제거하고, 이 그림상으로 나와 있죠. 12-34 가공치 납핑의 지면을 녹여내어 코핑이 들어갈 공간을 만든다. 교환면은 뚫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교환면 뚫려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웩스업을 할 때는 항상 교환면은 덮여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 코핑의 공간이 제거된 가공치 납핑을 모형에 넣어보고 필요하면 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림 12-35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웩싱 슬리브하고 납형 사이에 공간에는 보면은 만약 공간이 생겼을 경우에는 보시고 웩스를 흘러 넣어 가지고 이렇게 그 공간을 메워야 됩니다. 공간을 메워야 되고, 그게 보면은 그림 12-36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실습하기 전에 이렇게 개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면은 교합기를 닫아 교합을 점검한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요게 이제 웩스업 상태라고 보고, 웩스업 상태라고 보고 이렇게 닫아서 전체적으로 교합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요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이제 교합이 높다든지 이러면은 여기에다가 먹지를 올려서 이렇게 교합 조절을 해야 됩니다. 보고 찍히는 면에 삭제를 하고 해서 이렇게 교합을 맞춰야 됩니다. 다음에 형성된 납형을 제거하여 플라스틱 코핑과 납형 사이의 빈 공간을 채워준 후에 납형의 치경부 외형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림상에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혹시 웩스업을 하다 보면은 여기 플라스틱 공간, 여기에 기포라든지 이렇게 좀 덜 들어갔을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거기에 반드시 채워서 이렇게 이제 납형을 제작을 하시고,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림 12-39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여기 이제 12-40에 보시면은, 여기 40에 보시면은 아마 아이고 흔들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크라운이 이렇게 완성되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되고 나면은 납형의 개창이라고 나옵니다. 개창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 부분. 이게 이제 뭔가 그러면은 만약에 이 상부 조직이 골드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이라든지 즉 뭐 이 구람수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러면은 환자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가겠죠.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 보이는 요 부분을 뚫어서 그 말 그대로 개창을 해서 여기 들어가는 어바웃먼트 들어가는 이 자리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교환면하고 건드리면 안 되고 여기 아니면 이게 이제 순면만 이렇게 바깥 쪽만 이렇게 개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앞뒤로 개창을 다 해서 여기다가 그 나중에 완성되고 난 뒤에 그 레진을 첨가를 해서 레진으로 이렇게 메꿔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입선 부착 그 뭐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주입선을 부착한다 이러나죠. 여러분들 수업하실 때 적었을 건데 45도로 이렇게 단다는 거 잘 이렇게 아시리라 믿습니다. 잘 아시리라 믿고 그 다음에 그 코핑 빼내는 이 자리 있죠. 요 자리를 지금 알코올이나 이런 뭐 이런 쪽에 휴지나 아니면 그 작은 솜이나 아니면은 그 요즘 나오는 솜으로 돼가 나오는 있죠. 기우배 같은 이런 거 가지고 알코올을 닦아서 묻혀냅니다. 묻혀가지고 닦아냅니다. 닦아내는 이유는 안에 그 아무래도 유류 쪽에 그런 그 분리제가 묻어 있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서도 이게 그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게 닦아내고 그 다음에 그 캐스팅을 해서 그렇게 해서 메모를 해서 주입선 보이죠? 여기 주입선 45도 45도 주입선 45도를 달아가지고 그 메모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 그 크라운 브릿지 저걸 해보셨죠? 그렇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그 주조체가 이렇게 나오죠. 주조체가 나오면은 이 주조체를 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디스크로 절단 디스크로 자르고 그 다음에 절단 디스크가 자르기 전에 주조체 나오면은 그래 가지고 샌드 브러스트를 쳐야 되겠죠. 이쪽 그 코핑 들어갔는 내면 쪽에 과다하게 쳐버리면은 거기에 또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끔 이런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뭐 여러분들 하시는 그런 폴리싱 있죠. 크라운 브릿지 폴리싱 하듯이 이렇게 쭉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진짜 유의할 것은 이게 그 코핑 들어가는 그 자리에 어바웃먼트 들어갈 자리에는 그렇게 과도하게 뭐 바로 심을 깎아낸다든지 아니면은 그 스톤 포인트라든지 넣어서 과격하게 이렇게 돌리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은 크라운 못 쓰게 됩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샌더 브러스 칠 때도 그 아주 가는 모래를 사용한 그런 샌더 브러스타에서 아니면 펜 브러스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그 마지막 여기 나오죠. 마지막 여기 보면은 그 라버 포인트 가지고 이렇게 작업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그 아까 보니 개창해놨는 쪽 있죠. 개창해놨는 쪽 보면은 개창해놨는 쪽에 그 협청만 이렇게 개창을 해놨으면 협측 쪽에 거기에 레진을 채워놓고 자가주업 레진을 채워놓고 주업 레진도 이렇게 보면은 그 쉐이드별로 있습니다. 뭐 66번, 65번, 뭐 62번, 그 65번하고 이렇게 갈수록 그 색깔이 많이 누러지죠. 이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그 레진을 채워놓고 다음에 이제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굳게 놔둬버리면은 또 이게 안에서 기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서 그 압력밥솥을 이용해서 라바볼에 물 조금 채워가지고 압력밥솥에 넣어가지고 공기를 주입해서 이렇게 빼면은
다 굳어서 이렇게 빼면은 그 기포도 없을 뿐더러 상당히 그 매끄러운 그런 그 개창 자리를 메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요즘 뭐 어지간한 데를 가면 뭐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순수는 계략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해서 마지막에 이제 펌스 떼고 펌스 여러분들 그 총이치나 뭐 파셜 렌치 할 때 그 해보셨죠? 그렇게 이제 펌스를 떼고 광을 내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에 말씀드린 스팀을 치거나 아니면은 진동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쫙 빼면은 그 불순물이 다 빠집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꽉 이렇게 눌러가지고 펌스를 대버리면은 열이 나서 다 딸가버립니다. 해서 그 작업을 하실 때도 조심을 하시고 뭐 다음 시간에는 보고 6주차에 보고 이제 그 데모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5주차 넷째 시간 수업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